이번 시간에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쿼리라는 거 먼저예요. 쿼리가 뭘 얘기하냐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이제 추출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있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가져올 데이터의 추출 조건 같은 것들을 쿼리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제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 쿼리를 그대로 저장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사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예요. 얘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타 원본에 들어가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주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특정 파일을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파일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것을 사용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해당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긴 가져오는데 가져오기 전에 이제 필터링을 해야 되는 경우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걸 이용해야 되고요. 매개 변수 쿼리로 만든 경우에도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걸 이용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쿼리 중에 종류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매개 변수 쿼리라는 걸로 만들었을 때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에 이제 정렬을 해야 되는 경우 여러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조인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해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가 뭔지 우리 보자고요. 자, 지금 제가 엑셀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아래의 조건을 지정해서 쿼리를 작성하고 쿼리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오시오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먼저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 풀면서 이제 가지고 올 파일이 XX 파일이에요. 그래서 XX 프로그램 지금 실행시킨 거고요. 거기서 이제 파일에 열기를 눌러서 우리가 파일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열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고요. 우리 예제 파일은 지금 C 드라이브에 있죠.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마를 읽어 필기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 과목이라고 있죠. 지금 우리 이 과목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과목에 들어가서 제품이라는 XX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열기를 눌러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테이블하고 제품별 반품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이 하나 작성되어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번호도 있고 제품 코드, 소매점 코드, 반품 수량, 그 다음에 반품 가격, 그리고 반품 일자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작성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보니까 조건이 있죠. 이 조건에 보니까 조건이 이렇게 4개 있습니다. 4가지 보니까 첫 번째 거 보니까 제품 코드, 소매점 코드, 반품 수, 반품 날짜 이 4개 필드만 대상으로 해서 가지고 오래요.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들 중에서 제품 코드하고 그 다음에 소매점 코드 그리고 반품 수 그리고 반품한 날짜 이것만 가지고 오래요. 지금 여기서 번호하고 반품 가격은 필요 없나 봐요. 그래서 이 2개 빼고 이것만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데이터만 우리가 뽑아서 가지고 오거나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지금처럼 이런 조건을 주거나 아니면 정렬 같은 것을 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한번 해볼게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여기 그룹이 있죠. 이 안에 보게 되면 이제 XX 파일이다, 웹이다, 텍스트다, 기타 원본이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타 원본 클릭해 주고요. 제일 아래쪽에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거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이렇게 선택했더니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창이 떴죠. 여기서 이제 뭐 가져올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MS XX 데이터베이스 이 파일을 가지고 올 거니까 얘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쿼리를 만들거나 편집할 때 쿼리 마법사라는 거를 사용할래 말래 우리가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쿼리를 작성할 때는 마법사를 쓰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게 체크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주고 안 돼 있으면 체크해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선택해라 그러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거는 지금 C 드라이브 있죠. 해서 여기 오른쪽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 경로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길버 커마를 1급 필기라고 있죠. 이 안에 들어가서 이 과목이다 라고 선택을 해주면 이 과목 이 폴더에 들어있는 XX 파일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제품이라는 파일 선택하고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쿼리 마법사 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서는 이제 1단계 열 선택해라 그러고 나와요. 어떤 열을 가지고 올지 그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제품별 반품 현황하고 앞에 더하기 표시가 붙어 있죠. 이 더하기 표시를 누르게 되면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각각의 필드들의 제목들이 전부 다 쭉 표시가 돼요. 여기서 이제 열을 선택해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가지고 올 열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번호는 안 가지고 올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요 4가지만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번호는 필요 없고 제품 코드부터 시작해서
선택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선택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하면은 지금처럼 여기 있던 제품 코드가 이쪽으로 이동이 되죠. 그렇게 해서 옮겨도 되고, 소매점 코드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더블 클릭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 이 기호를 눌러서 보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소매점 코드 보내주고요. 반품 수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반품 날짜 가져가야죠.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 특정 필드 선택해주고요. 얘를 눌러주면 이제 옆으로 가요,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개만 딱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다음 버튼 눌렀더니 그 다음에 이제 또 쿼리 마법사에 보니까 데이터 필터 하고 나왔어요. 필터, 우리 필터 배웠었죠. 자, 필터 요거 나온 거예요. 조건을 보니까 반품수가 20개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반품수 찍어주고요. 여기서 요 콤보 상자 있죠. 얘 눌러주고 크거나 같다. 20 이상인 거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선택해주고 여기서 20이라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품수에 대해서 또 다시 내가 조건을 쓰고 싶다 그러면 요 밑에다가 또 활성화시켜서 쓰면 되겠죠. 이런 각각의 조건들은 전부 다 AND가 됐든 OR가 됐든 여기서 묶어줄 수 있어요. AND, OR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반품수에다가 이제 조건 지정하고 제품 코드도 만약에 조건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것만 가져갑니다. AND로만 묶여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 지정해주면 되는데 다른 곳을 클릭해보면 지금 조건이 지정된 거랑 안 된 거랑 이렇게 글자가 좀 진해지죠. 그래서 진한 글자에 이제 조건이 들어있다. 그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 눌러주면 지금처럼 쿼리 마법사 정렬 순서 정렬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죠. 지금 우리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기준 찍어주고요. 제품 코드 선택하고 오름차순 돼 있나 이렇게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정렬할 게 있다 그럼 그 밑에다가 계속해서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했다 그럼 이제 다음 버튼 눌러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마침하고 나와요. 그럼 다음 작업을 선택해라. 자, 이렇게 보니까 쿼리 저장이라고 돼 있죠. 이 상태에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오고 지금까지 내가 작성한 그 쿼리 있죠. 그런 조건들, 그런 것들만 내가 따로 저장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데이터 보기 또는 쿼리 편집이라고 돼 있죠.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걸 실행시켜서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쿼리 같은 것도 편집하고 데이터도 볼 수 있고 보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엑셀로 지금까지 조건 준 것들만 적용시켜서 이제 엑셀로 데이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엑셀 데이터로 가지고 올 거죠. 그래서 위에 거 선택하고 마침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대화 상자가 떠요.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뜨죠. 그래서 그 위에 제목 보니까 현재 통합 문서에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표로 가지고 올래,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가지고 올래, 피벗 차트나 보고서로 가지고 올래, 연결만 만들기 할래.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표 형태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표 선택해 주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선택해라 그랬죠. 그래서 기존 시트로 가지고 올래, 새 워크시트로 가지고 올래, 그런 것도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A1셀부터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여기서 A1셀이라고 선택해 주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와요.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그 마법사 단계마다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아까 조건 줄 때 자동 필터랑 똑같았죠. 여러 개의 필드에 대해서 조건을 주면 그건 전부 다 무조건 AND로 묶이고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 OR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지정할 수 있었어요. 자, 이런 게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웹쿼리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웹페이지 있죠. 홈페이지요. 인터넷이요. 인터넷상에서 테이블이 됐든 텍스트가 됐든 이런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워크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가져오거나 웹쿼리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웹쿼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웹을 클릭해주면 실행이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웹에 있는 거, 인터넷상에 있는 거를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게 텍스트, 서식에 설정된 텍스트 영역, 그리고 테이블에 들어있는 텍스트. 그러니까 결국엔 텍스트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텍스트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 같은 것들 있죠. 그림이나 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못 가지고 오는 거 잘 기억하세요.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전부 다 텍스트예요. 이 웹쿼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려면 반드시 컴퓨터가 인터넷상에 연결돼 있어야죠. 연결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웹브라우저가 설치가 돼 있어야 우리가 웹쿼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이나 서식 같은 이런 옵션을 미리 지정해요. 미리 싹 다 지정해 놓고 쿼리 저장이라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제 웹쿼리를 작성할 수 있게 그렇게 화면에 나타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웹쿼리는 C 드라이브의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에 가게 되면 app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곳에 가게 되면 로밍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로밍이라는 폴더에 마이크로소프트에 가게 되면 쿼리라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 IQI 이 형태로 이제 저장되고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웹쿼리라는 거 하려면은 영역이나 서식 같은 거 그런 옵션을 먼저 지정해요. 그리고 나서 쿼리 저장을 눌러야 웹쿼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실행되는 방법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웹브라우저 설치 당연히 돼 있어야죠. 그리고 가지고 올 수 없는 거, 그림하고 스크립트는 못 가지고 온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오는 방법이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있죠. 여기서 웹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터넷 창처럼 그렇게 우리가 크기를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가 이렇게 떴죠. 이제 이 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얘네들 좀 줄여서 볼게요. 여기 맨 위에 보게 되면 인터넷처럼 인터넷 주소 쓸 수 있게끔 여기 이제 주소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스켓 모양의 이렇게 붙어 있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이 우리 쿼리 저장할 때 쿼리 저장하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이제 옵션이라는 단추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요런 모양도 있죠. 이게 이제 어떤 페이지 가지고 올지 그거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써져 있죠. 가져오려는 테이블 옆에 요 화살표 모양을 클릭한 다음에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어떤 페이지 이제 선택을 하고 나서 내가 가져오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그 해당 내용이 이제 엑셀로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체크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를 선택 취소할 때 다시 한번 더 클릭해 주면 이제 해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옵션 좀 보자고요. 자, 옵션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웹쿼리 옵션하고 뜹니다.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서식이라고 돼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서식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거 보니까 없음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없음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말 그대로 그냥 웹페이지 만들 때 이제 적용된 그런 서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서식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텍스트로만 다 가지고 오는 게 없음이고요. 두 번째 거 보니까 서식이 있는 텍스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홈페이지 만들 때 이제 하이퍼링크가 됐든 셀 병합이 됐든 그런 서식 같은 것들 막 적용해서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 웹페이지 내용을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니까 완전한 HTML 서식이라고 있죠. 얘는 이제 웹페이지에 적용된 모든 내용, 모든 서식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게 이 세 번째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미리 서식이 적용된 피알리 이 블록을 이제 어떻게 가져올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거는 보니까 피알리 블록을 열로 가지고 오기라고 되어 있죠. 얘는 피알리 태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개별의 열로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거 보니까 연속된 구분 기호를 하나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얘는 이제 그런 구분 기호가 여러 개일 때 전부 다 하나로 처리해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전체 구역에 같은 가져오기 설정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미리 서식이 정의된 모든 구역에 대해서 연속된 구분 기호를 전부 다 하나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기타 가져오기 설정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거 보니까 날짜 인식 사용 안함이라는 게 있죠. 얘는 이제 날짜처럼 날짜는 아닌데 날짜랑 비슷하게 이제 표시되는 그런 숫자들 있죠. 그런 것들은 그냥 날짜가 아닌 숫자로 전부 다 그냥 엑셀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얘는 말 그대로 웹쿼리에서 리디렉션이라는 걸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 이제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웹쿼리 옵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웹쿼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웹쿼리 있죠. 웹쿼리라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엑셀로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가지고 올 때는 지금처럼 데이터라는 메뉴에 외부 데이터 가져올게 웹이라는 걸 클릭해서 웹쿼리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서 복사해서 우리가 엑셀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웹페이지에 있는 그런 해당 내용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거 있죠. 그거를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엑셀로 그냥 가지고 와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해서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그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상에서 내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엑셀로 갖다 놓는 경우가 있고요. 복사해서 붙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웹을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웹쿼리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고 특징들만 좀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